아니,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내 주식만 파란불일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으시는데요. 오늘 그 혼란 속에 숨어 있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패턴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안 가죠. 경제가 좋다, 주가가 오른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 복잡하게 얽힌 그래프처럼 경제와 시장의 관계는 결코 단순한 직선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쭉 하고 오르는 그런 1대1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함 뒤에는 대체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요, 시장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새로운 렌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무질서해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진짜 숨겨진 질서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카오스 이론의 심장, 그 핵심 개념은 바로 비선형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A를 하면 B가 된다 이런 공식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1만큼 변하면 결과도 딱 1만큼 변하는 게 이게 선형적인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시장은 비선형적이라서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거대한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카오스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이 복잡한 시장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이정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따라서 꼭대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는 바로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비 효과죠. 브라질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이야기처럼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 하나가 몇 주 뒤에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점의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카오스적 끌개, 어트랙터입니다. 나비 효과가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반대예요. 시장이 그냥 제멋대로 예측 불가능하게 폭주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어떤 일정한 경계 안에서 움직이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3번째 개념, 바로 비선형 결정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의 규칙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은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즉, 완전한 무작위가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결정론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이론들이 우리 투자자한테 말해주는 게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런 단기 예측 게임은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거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시장의 큰 구조, 그러니까 장기적인 패턴을 읽어내는 숲을 보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딱딱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 이 비선형성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시장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궁극의 게임 체인저, 바로 금리 이야기입니다. 이 화면 정말 중요합니다. DCF라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데요. 용어가 어렵다고 쫄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10년 뒤에 1억 원이 지금 당장의 1억 원과 같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커져서 가치가 더 많이 깎여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먼 미래의 대박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 예를 들면 IT나 바이오 주식들이 금리 인상의 유동맥을 못 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똑같이 금리가 1% 올라도 그 속도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잖아요. 그럼 시장은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으로 금리가 확 뛰어버리면 시장은 큰일 났다, 이제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이면서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똑같은 방향인데도 속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비선형성의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또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반대 방향도 작동하거든요. 주식시장이 막 활활 타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소비도 늘고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겠죠? 이게 결국 실물 경제, 즉 GDP 성장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무는 복잡한 피드백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린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지식을 실제 투자에 써먹을 시간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4단계 대응 전략은 꼭 기억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매일 아침 딱 3가지만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환율, 그리고 외국인 자금 흐름. 두 번째, FOMC 회의나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 같은 큰 이벤트가 있기 48시간 전에는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해서 빚내서 투자한 거, 즉 레버리지 비중을 좀 줄여두는 겁니다. 세 번째, 제발 예측하지 마세요. 이벤트가 끝나고 시장이 방향을 딱 잡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금리가 오를 땐 금융이나 에너지주로, 내릴 땐 기술이나 바이오주로 갈아타는 이런 유연한 섹터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는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금리 방향이 살짝만 바뀌어도 고평가 주식들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폭력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 레버리지는요, 대박의 지름길이 아니라 쪽박의 하이패스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말 뼈에 새겨야 합니다. 때로는 자동차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한 해지 수단을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투자 세계는 점점 더 똑똑해질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경제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주차장에 차가 얼마나 찼는지 위성사진으로 분석하고 SNS에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같은 대안 데이터를 활용하죠.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시장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싶었던 블랙스완, 즉 꼬리 위험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복잡하다는 사실이 어쩌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복잡성 덕분에 이걸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장의 겉모습 아래에 숨겨져 있던 복잡한 패턴과 그 비선형적인 논리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새로운 지도가 쥐어졌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장이라는 게임,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플레이하시겠습니까?